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이고요.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서는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1만 1000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되어서 전술 및 또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은 또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포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포로나 투항 그리고 사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병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군수 물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 교육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선희의 방러 배경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당히 좀 긴 기간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해서 흔들림 없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과시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러 기간 중에는 러시아 북한 간의 첫 외무장관 전략 대화를 11월 1일 날 실시를 했고 이것은 신조약에 따른 전략적 협력 확대와 반미 연대 강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는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과의 면담을 11월 4일 날 성사시켜냈는데 이것은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해 가면서까지 푸틴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좀 돋보였고 그리고 휴일 날 만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오고 갔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희의 푸틴 대통령 면담 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제시되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아주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에이테킴스 사용 해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을 유발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한
국정원의 평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외교안보적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트럼프 신정부와 바이든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두 개의 입장 사이 속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크루스크를 비롯한 러시아에서의 군사 활동,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오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현재 전쟁 상태에 있고, 두 나라는 모두 심리전과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보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우방 국가의 정보, 우리의 자체 정보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일단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소련된 북한군 규모가 12,000명에서 12,000명이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 판단한 수치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19,000에서 12,000 사이로 국정원은 보고 있고, 19,000이 아니고 1,900에서 1,900에서 12,000 사이로 보고 있고, 일부 인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소수이긴 하겠지만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다만 그것을 다시 12,000이다, 15,000원이다, 15,000명이다 라고 확정할 근거나 그것의 어떤 유익성? 그렇게 확정해 줄 것에 대한 이익,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했을 때 1,900여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수치가 조금 더 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설명에 의하면은 군수 장비들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거기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 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치의 유동성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전쟁이 오래 가게 되면 당연히 병사들의 희생들이 많아지게 되고, 푸틴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에 계속적인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황이 전개가 될 경우에는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11,000여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수치가 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현안 질의 과정에서 북한군이 최소한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상자나 포로가 있느냐, 또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첩보 내지는 SNS 통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이 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실제 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최선희가 그 체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푸틴을 만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국정원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푸틴 면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만난 날은 러시아의 공휴일이었고, 그때까지 최선희 부장이 기다리면서 푸틴을 면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푸틴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의전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한 규모의 경우는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전투 병력들이 전투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얘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상세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이상 원래시 투입된 북한 군인 중에 뭐 사상자 규모는 아직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상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사상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투항이라든지 도로 사상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상병에 관한 그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부상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보도가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단계에서 포로 사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다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00명에서 또 14,000명 정도의 유동적인 인구지만 현재 파병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10만 명까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실제 확인된 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전투 상황 자체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북한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 현재로서는 10만 명이 간다 안 간다라고 확정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 절실함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 넘겨주기 어려운 기술조차도 넘겨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에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종전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였습니다. 북한 내 동요 상황에 대한 공유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파병 군인 중에 혹시 뭐 탈북을 원한다는 탈북을 원하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투항이라든지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내 동요 상황에 대한 보고 그것도 없어요. 예. 공요 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정원 측의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브리핑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해난 질의에 방금 얘기 드린 두 가지 분야,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현황과 그리고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 여기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상황이고요. 북한 내부의 동료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ICBM이나 핵이라든지 이런 전략 무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박선영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정보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린 내용 그 수준 정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 에이펙스 그 러시아 동포 공격권에서도 국정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핵교리를 개정한 서명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방 세계가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거나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러시아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말라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번에 에이테킴스를 실제로 미국에서 제공을 하고 발사를 한 것을 겨냥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무기를 핵교리를 개정을 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핵교리를 서명을 했다,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